저도 그냥 이제 조용히 살아가려고 합니다. 과연 그랬을까요? 사건 이후 히로이토의 그의 생활은 어땠을까요? 자, 이게 인근 주민의 인터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한 달 생활비가 90만 원? 이렇게 써 있어요. 자, 할렘 생활을 안 한 적이 전혀 없었다라고 전혀 그는 늘 그런 생활을 해왔어요 라고 하는 증언하는 했던 사람은 당시에 인근에 살고 있던 주민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사건 후에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돌아왔어요. 첫 인사는 뭔가 그 시부야가 탤런트 같은 여자아이를 데리고 왔다라고 생각했대. 그러니까 그만큼 되게 예쁘고 젊은 여성들을 데리고 온 거죠. 그래서 아니 탤런트 같은 여자를 데리고 왔다라고 생각했지 라고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금발에 하이힐 그리고 초미니 스커트를 입은 젊은 여성들도 함께 살았는데 지금은 그 여자들이 다 나이가 들어버린 거지. 아니면 뭐 나이든 여자를 호적에 입적시켰거나. 그래서 근데 이제는 나이든 아줌마들밖에 없어 막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리고 또 이렇게 말했대요. 20년 넘게 타고 다니는 복고풍차,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봉고차 에서 15분 정도 거리에 있는 인터내셔널 스쿨에 매일 아침 딸들을 보내는 모습을 본 적도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 공립학교나 그러면은 아니 저 집 이상한 사람이잖아, 너 쟤랑 놀지 마, 막 이런 이상한 소문에 이상한 집 딸이다 이런 소문이 날 거라고 생각해서 국제학교를 보낸 것 같다. 뭐 그런 괴롭힘을 당할까봐 무서워서 일부러 좀 국제학교를 보낸 게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신입 여성,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너무 웃긴데, 그러니까 새로운 여성이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본 적은 없었고, 근데 이 사람은 신입이라고 표현했어. 그래서 그렇게 굉장히 많은 아내와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뭔가 보면은 옛날에는 막 탤런트 같은 여자들 많았는데 지금은 그냥 수수하고 그다지 사회적으로 좀 녹아들지 못한 것 같은 여성들 뿐이고 안경을 쓴 할머니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실제 그의 아내의 모습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뒷자리에 사람 여자 2명 있는 거 보이세요? 그리고 여기 앞자리에도 사람이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차를 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모두 뭐 전처나 뭐 딸들 뭐 자녀들과는 너무나 사이좋게 지내는 것처럼 보였대요. 주위에서는. 그러면서 다른 어떤 인근 주민의 여성은 한 가족이 빈틈없이 꽉 찬 상태로 올라타서 함께 다 같이 외출하는 걸 보기도 했다. 조금 떨어진 코스트코나 뭐 홈센터에서 쇼핑을 하던 중 우연히 마주친 적도 있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전에는 아니 드물게 할아버지를 포함해서 아내 5명과 함께 근처 이렇게 산책을 하는 것도 본 적이 있어요. 마치 다이묘 행렬 같은 느낌이었다고나 할까요? 뭐 이런 거야. 그게 약간 에도시다의 다이묘 그 왕이 그 우리나라도 그러잖아. 약간 뭐 왕이 가면은 뒤에 이렇게 막 이렇게 사람들 부하들이 이렇게 있고 신하들이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 그런 것 같은 모습이었대. 얘가 막 시부하게 걸어가면 뒤에 막 이렇게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행차했던 일.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다니는 일. 그러니까 다이묘 행렬 같았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이 사람이 말하기를 누더기 차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차가 막 이 뭐 바퀴도 그렇고 약간 뭐랄까 좀 굉장히 오래 탄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더기 차라고 표현을 해요. 어쨌든 그런데 또 다른 주민은 이렇게 말해요. 아니 항상 신기하게 생각하기는 했는데 근데 나머지는 그 이후에는 그냥 되게 다 정상적인 생활이었던 것 같아요 라고 인터뷰를 합니다. 정상적인 생활이었던 것 같다라고 인터뷰를 해요. 실제 인터뷰 장면이에요. 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 그런데 뜻밖에도 이 시부야 히로히토의 일가족은요, 인근 뭐 주민들과의 눈에 띄는 갈등도 전혀 없었고, 그리고 지역 활동을 도와주는 굉장히 댄디한 할아버지라는 인상이 있었대요. 인근 주민들 다 그랬대요. 너무 댄디하고 뭐 나가서 도와주고 봉사활동하고 막 이랬대. 다른 이웃 여성은 말해요. 산과 호수로 둘러싸인 이 지역에는 이게 이제 시부야의 집 동네 모습인지 집 안의 모습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지역에는 굉장히 불법 투기가 많았대요. 그래서 인근 주민들이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제 다 같이 청소를 하는데 이때 이 시부야의 집에서는 항상 5명 정도의 아내와 딸들이 함께 참여를 했대요. 그러면서 이 할아버지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할아버지도 고령이 되기 전까지는 항상 참가해줬어요. 그러면서 최근에는 이렇게 뭐 청소하고 이러는 거 귀찮다고 막 도와주지 않는 가정도 많았는데 지난 1월에도 이 가족들이 참여해가지고 같이 청소하고 그랬잖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게 당시 그가 석방될 때의 모습이에요. 여기 카메라에 보면 막 사람들이 막 카메라 들고 막 이 사람을 찍고 있죠. 자기는 무슨 카리스마 뭐 배우처럼 약간 했는데 이렇게 나갈 때도 옆에 아내가 있어요. 다 돌려보내겠다라고 말을 해놓고서. 자, 그러면서 주변에서 이렇게 말해요. 아니, 할아버지는 항상 뭔가 이렇게 카우보이 같은 모자를 쓰고 청바지나 골덴 바지를 입고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스타일이나 멋에 신경을 쓰는 것 같았어요. 말수도 적었고 대머리였지만 항상 싱글벙글 이렇게 상냥해 보이는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약간 뭔가 미스터리한 약간 이런 분위기가 있고 그래서 많은 아내들이 빠지지 않았을까요? 라고서 인근 주민들이 이렇게 증언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사실 히로히토가 뭐 직장이 있어서 출근을 한다거나 일하는 모습은 전혀 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고령이 되면서는 집 밖으로 나가는 일도 굉장히 적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그 아내가 이제 출퇴근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해요. 나는 협심증에 허약 체질이라서 일하는 내 아내들이 나에게 돈을 주고 있어 라고 인터뷰를 합니다. 자, 생활을 지탱하고 있었던 것은 아내들이었어요. 아까 그 주민분의 뭐 한 달에 90만 원이라고 했는데 그가 아내가 11명이었잖아. 그러면 그 사람들이 10만 원씩만 벌어와도 벌써 100만 원이야. 맞잖아. 1000만 원 이렇게 벌어오는 거야. 근데 월급을 뭐 10만 원만 받았겠어? 100만 원만 받았겠어?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일 안 하고 달에 뭐 거의 한 뭐 1000만 원은 계속 돈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인근 주민의 남성이 이렇게 말해요. 매일 아침 5명 정도의 아내들이 자전거를 타고 함께 일을 하러 나가요. 그게 이제 찍힌 모습이에요. 아내들은 항상 마스크를 쓰고 선글라스를 끼고 여름에도 긴 팔을 입고 일을 하러 나갔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들은 다 통일되어 있었대요. 모두가 모자를 썼고 그 위에 뭐 후드를 이렇게 옆에 보이시면 후드를 걸치거나 코로나 전부터 뭔가 마스크를 쓰고 있고 얼굴을 항상 가리고 있어서 뭔가 좀 이상한 광경이었대요. 여러분, 2명이 같은 사람 아니고 다른 사람이옵나이다. 자, 그 나머지 아내들은 뭐를 했냐? 집안일을 하는 거예요. 청소. 매일 많은 양의 빨래. 야, 거기서 13명이 12명이 살았는데 야, 빨래도 얼마나 많고 설거지도 하려면 얼마나 많겠으니까 뭐 많은 양의 빨래를 하고 널거나 그러니까 일가가 다 역할이 분배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평소 그의 다른 아내들은 각각 백화점이나 편의점 등에서 일자리를 갖고 있었고 무직이었던 시부야 히로히토를 부양을 한 겁니다. 1인당 뭐 한 명은 뭐 8만 엔 정도에서 뭐 그 이상을 버는 사람도 있었대요. 그리고 나머지 일을 하지 않는 바깥 일을 돈을 벌어오지 않는 여성들은 집안일, 가정일을 하는 이렇게 분담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오후 5시 이후에는 일을 시키지 않았대요. 그리고 저녁 7시에는 모두 모여서 식사를 하는 게 그 집안의 룰이었대요. 습관이었대요. 그러니까 한 명당 뭐 8만 엔에서 10만 엔 정도를 벌어온 거겠죠. 왜냐면은 그 시프트를 짧게 하니까 5시 이후에는 일을 안 하게 하고 7시에는 모두 다 같이 모여 식사를 하는 게 룰이었으니까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라고 써 있냐면은 출입금지라고 써 있어요. 출입금지. 그래서 뭐 그때도 뭔가 모자를 쓰지 않아도 집 안에는 뭔가 파수꾼 같이 뭔가 주위를 경계하는 사람이 그런 이상한 모습이 있었대요, 이 집안에. 그래서 2006년도에 그가 체포되고 나서 이 집에 들어가지 말라는 곳 적힌 벽보가 있거나 집안에 CCTV를 10대를 설치합니다. 누가 우리 집 보지 않게 막 이러면서.
자, 여기에도 보시면 출입금지라고 써 있어요. 이 가스통에도 굳이 출입금지라고 쓰여 있는데, 그리고 인근 주민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집에는 보트인지 뭔가 작은 헬리콥터인지 뭔가 프로펠러가 달린 문체가 있었대.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약간 그거 같아요. 그 뭐라 그러지? 드론 같은 거를 것 같은데, 약간 나이 드신 분이 인터뷰를 해서 그런지 프로펠러가 달린 물체가 있었다라고 표현하는 거 보니까 드론이었던 것 같아서, 드론으로 밖에 혹시 누가 우리를 보지 않나요? 이러면서 항상 뭔가 경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특이한 가족인 건 틀림없어요 라고 인터뷰를 했대요. 근데 웃긴 게 또 뭐냐, 여기 보시면 캣타워 보이시나요? 실제 그의 집 안 모습인데요, 캣타워가 있어요. 자, 고양이도 키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뭐 12마리를 키운다라는 소문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고양이 먹이나 고양이 그 모래를 사러 홈센터에서 막 굉장히 막 아하 까르르 이러면서 막 화기애애하게 쇼핑을 하는 모습들도 많은 인근 주민들이 실제로 목격을 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막 어느 날은 아니 이런 고양이가 없어졌는데 혹시 보시게 되면 좀 연락 좀 주세요 라면서 아내들이 막 여러 막 인근 주민들에게 집에 찾아와서 이 고양이 보면 좀 연락 좀 주세요 라면서 막 이렇게 있었대. 근데 너무 웃긴 어떤 한 분의 인터뷰가 뭐였냐면, 아니 집에 저만한 인원이 있는데 뭐 고양이까지 키워? 라면서 주민들이 놀랐다고 합니다. 자, 실제 그의 아내고요. 그의 집 내부 모습입니다. 아마 아내가 퇴근을 하고 들어오는 모습인 것 같아요. 자, 돌아올 때도 뭔가 어디에선가 다 같이 모여가지고 다 같이 자전거로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이 이렇게 있었대요. 문명 여기 앞에도 출입금지라고 적혀 있죠. 자, 이거는 실제 공터인데요. 어린 아이들을 이제 집 앞 공터에서 데리고 와가지고 화기애애하게 놀고 있었대요. 이게 그때 뭐 집 앞 공터로 보여지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가 자전거를 혼자 탈 수 있도록 이렇게 연습을 시키거나 이제 그 아이들이 자전거 타는 모습을 지켜보는 등 아내들은 사이가 굉장히 좋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용히 살고 있으니까 뭐 우리에게 뭔가 피해를 주거나 뭐 그런 건 전혀 없었지만 어쨌든 이상한 가족인 건 틀림없잖아요 라고 말을 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인근 주민의 남성이 말해요. 다만 집 앞에는 점괘 간판이 있었고 당시에 히로하우스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보면 이제 포스트 뉴스 여기 시부야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우편함인 걸로 보여요. 시부야라고 그의 성이 적혀 있는 겁니다. 그 집에서도 몇 번인가 이 근처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 근처에 점쟁이분 안 계세요? 라면서 젊은 처녀가 찾아온 적도 있었다라고 인근 주민이 말을 해줬다고 합니다. 사실 1차 체포 때까지만 해도 젊은 처녀들의 출입이 엄청나게 많을 줄 알았는데 엄청나게 많았고, 그리고 그런데 그 할렘 생활이 집안에서 벌어지고 있어서는 건 상상도 못했대요. 그냥 정 벌어 온 아가씨라고 생각했지 같이 살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다 아내들이고 이런 건 상상도 못했지 우리는, 이렇게 말을 했대. 자, 그리고 그가 그때 당시 체포됐을 때 자택 수사를 했는데 그때는 최르 스프레이 있지, 칙 뿌리는 최르 스프레이 이외에도 포르말린이나 뭐 스텐건 이런 게 압수가 됐대요. 도대체 무엇에 사용할 예정이었는지 그게 궁금하다 라면서 고개를 갸웃거렸다고 합니다. 당시 취재한 기자가. 자, 그의 가족표입니다. 자, 일부 다처제. 일본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결혼과 이혼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같이 사는 모든 여성들을 자신의 아내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했죠. 자, 시부야 히로히토는 단기간에 결혼이혼을 반복해서 모두 다 시부야라는 자신의 성, 일본은 남편의 성을 따르거든요. 그래서 남편의 성을 따랐고 모두에게 부동산을 나눠줬어요. 그리고 8명의 여성에게 8등분씩 해가지고 자택의 토지를 증여합니다. 자, 시부야 히로히토는요 40대에서 70대의 아내, 그리고 전처 8명, 딸과 아들, 전처 등에서 나온 자녀 3명, 그리고 그 자녀 3명은 10세 미만 아이 1명, 뭐 10대 2명 뭐 이렇게 등등 있었고 합계 13명의 대가족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이혼했던 와이프와 딸, 아들이 있으니까 이 남자의 아이는 총 거의 5명
모습인 거죠. 같이 살진 않았지만. 자, 당시 실제로 찍힌 그의 집의 모습과 실제 그의 아내들입니다. 7시에 모여서 항상 같이 밥을 먹는다고 했잖아요. 그 모습을 촬영한 것 같아요. 자, 목조 3층짜리 민가입니다. 도쿄 북서부 타마오 근처 산림과 뭔가 이렇게 차 밭에 이렇게 둘러진 주택가였어요. 방은 5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명의 여성이 이렇게 나눠서 잠을 잤고, 시부야는 복도 한쪽에서 혼자 잤다고 합니다. 어쨌든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사이가 좋았대요. 그 싸울 일도 없었다라고 모두 입을 모았다고 합니다. 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1995년 이 할아버지가 약 191제곱미터의 택지를 구입을 했고 목조 3층 주택을 신축을 했어요. 그래서 2004년까지 여성 자신의 아내들 8명에게 증여해서 공유재산이 된 거예요. 자, 등기부에 따르면 2003년 10월에서 2004년 1월에 걸쳐 집의 토지를 여성 8명에게 증여하고 있다. 결혼과 이혼 반복은 여성들이 시부야 씨와 기념일을 갖고 싶다며 결혼 기념일을 하나씩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 무슨 말이냐? 너 나랑 결혼 기념일이니까 내가 너 조금 토지 나눠줄게. 네가 결혼 기념일 있어. 나 자기랑 기념일 갖고 싶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공동 재산이 된 거죠. 자, 시부야 용의자는요 20대 여성 9명 그리고 50대 여성 1명과 생활을 했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요 그 여아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 시부야가 촬영한 이 홈 비디오에는요 10명의 아내들과 둥글게 모여서 담소를 나누며 바닥에 놓인 접시를 다정하게 먹는 그 저녁 풍경이 담겨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집은 따로 촬영한 거고, 이거는 시부야가 직접 지가 촬영을 한 영상이에요. 그러면서 아내 중 1명이 이렇게 말해요. 저는 이 많은 사람들과 생활하는 게 너무 즐거워요 라고 해요. 그러니까 바깥 사회가 뭔가 잘못된 거야. 우리에게는 유일한 거처는 여기뿐이야 라고 그냥 이렇게 세뇌가 된 거죠. 자, 그리고 당시에 그 부인들을 인터뷰한 거야. 왜 결혼을 했죠?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 시부야 히로히토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신뢰할 수 있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신뢰를 할 수 있다. 오 마이 갓. 여러분 믿기지 않으시죠? 제가 그래서 이 아내들 중 1명의 인터뷰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힘들게 찾았어요. 이때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러면 부인의 인터뷰 영상 함께 보실게요. 家族やろうというかもう必然的に集まってる状態でもう家族ですよね。 자, 가족이 되자라고나 할까? 우리는 그냥 필연적으로 모인 거예요. 가족이죠. 라고 방금 아내들 중 1명의 인터뷰 영상이었어요. 그래요. 근데 뭔가 진짜일까? 의심이 갈 수도 있잖아. 뭔가 협박을 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근데 제가 이 사진을 보고 진짜 이 사람들은 행복감을 느끼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좀 소름 끼쳤던 사진인데 함께 보실게요. 자, 이 사진은 모자이크가 되어 있는 사진인데 모자이크가 안 된 사진을 보시면 이 여성의 입이 웃고 있어요. 저는 이 사진을 보고 이 생활에 정말 만족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 여자는 계속 웃고 있어.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부인들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뭐가 보이세요? 또 똑같은 게 뭐 어떤 느낌이 보이시나요? 허리까지 뻗은 긴 머리, 미니스커트. 왜 그런 줄 알아? 이혼과 결혼을 반복한 이 같이 사는 모든 아내들이 거의 다 비슷한 모습이었어. 다 머리가 길었고 뭐 짧은 미니스커트였고. 그래서 왜 이렇게 다 긴 머리를 하고 있죠? 라고 물어봤더니 아니 남편이 긴 머리를 좋아한다고 해서 우리 다 같이 기르기로 한 거예요 라면서 아내들이 이렇게 입을 모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들은 전부 다 머리가 길어요. 영상을 아까 앞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자, 이거는 이제 제가 편집을 한 영상이에요. 이게 뭐냐면
뭔가 뭐 이렇게 손가락도 이상하고 그래서 약간 제가 좀 이렇게 짜집기를 한 건데 그가 뭐라고 하냐? 그가 이제 여성들을 꼬시는 그런 주문을 발명했다고 했잖아. 그러면서 여자에게 인기가 생기는 그런 약을 만들고 있다라고 또 말을 하고 저는 사실 제가 철이 들기 전에 임플란트가 되어 있다라고 말해요. 임플란트가 뭐냐? 이물질 혼합. 그러니까 외계인이 나한테 뭔가 이 이물질을 넣어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특별한 능력이 생겼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상한 행동을 했대요. 이건 제가 이제 넣은 영상이지만 이 집 영상은 실제 시부야의 집이에요. 그리고 또 인근 주민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새벽 3, 4시경에 뭔가 이상한 의식이 거행됐대요. 시커먼 방에 촛불 한 개나 뭐 이렇게 세워져가지고 수상하게 그 촛불을 켜면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뭔가 그런 불길에 비친 여성들이 이렇게 주위를 에워싸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도 했대요. 그리고 그 중에 남자가 딱 시부야 한 명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남자가 낮은 소리로 막 이상한 주문을 외우기 중얼중얼 주문을 외우면 여자들은 거기에 맞춰서 막 몸을 흔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종교의 신념과 비슷한 거죠. 자, 2006년도에 유죄 판결을 받고도 아내들이 떠났다가도 다시 돌아오는 것은 뭔가 어떤 깊은 그 세뇌 교육이나 이런 사고방식이 이미 뿌리를 내려버린 거죠. 근데 그러던 그가 2023년도 올해죠. 다시 체포가 됩니다. 2023년 2월 7일 도쿄 히가시 야마토시에서 일부 다처 생활을 하고 있던 전 점쟁이 이 남성이 10대의 여성에게 성적 폭행을 가하려고 했다가 경시청에 체포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부인도 함께 말이죠. 자, 그 당시 체포됐을 때 당시가 74세였어요. 보면 걔가 부축받고 막 떨까 떨고 있죠. 자, 그러면서 전처가 이 여잔데 이 여성의 직업은 뭔가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녀의 이름은 시부야 치아키였습니다. 남편의 성을 따른 거죠. 당시 나이 그녀 43살이었어요. 그러면서 준강제 성교 등 미수 혐의로 체포가 됩니다. 자, 경시청에 의하면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12일 어떤 한 10대 여성을 성추행하려고 했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아마 그녀가 일하고 있었던 마트로 보여지는 곳인데요. 자, 이번에 사건으로 피해를 당했던 여성은 이 시부야 치아키, 그녀가 아르바이트를 같이 하고 있었던 아르바이트와 함께 일했던 그 종업원이었던 것으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부야 치아키의 아르바이트는 근처 쇼핑센터라고 보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도쿄의 그녀와 이제 일부 다처에 생활하고 있던 그 자택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는 마켓플레이스 히가시야마토라는 쇼핑센터인 것 같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쇼핑센터 안에 있는 음식점에서 일했다는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쇼핑센터 음식점에서 일했을 가능성이 이제 뭐 제로는 아닌 것 같아요. 자, 당시에 이제 그녀가 체포될 때 모습입니다. 여기가 이제 바로 협조 방법인데요. 여러분들 전부 다 일본어로 써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꼬신 겁니다. 일단 이 시부야 치아키가 아르바이트를 함께하고 있던 지인의 10대 여성을 꼬시는 거야. 뭐라고 꼬시냐? 굉장히 잘 맞추는 점쟁이가 있잖아. 너무 잘 맞춰서 나 깜짝 놀랐어. 한번 같이 가볼래요? 라면서 꼬신 거야. 그러면서 나도 진짜 도움받았죠. 깜짝 놀랐어. 그 진짜 일이 이렇게 잘 풀렸다니까? 라면서 좋은 점쟁이가 있으니까 같이 가보자 라고 꼬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 집을 데려가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 텔레비전에서 어떤 영상을 틀어줬대요. 근데 그 영상에는 뭐가 나왔냐? 외계인, UFO 이런 영상을 6시간이나 보게 했대요. 그러면서 세뇌를 시킨 거지. UFO가 있다, 외계인이 있다, 뭐 이런 걸. 그래서 이렇게 세뇌를 시키려고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면서 당시 체포될 때의 모습인데 여기에 뭐라고 하냐면
너 지금 여기서 나가거나 우리랑 같이 안 살잖아? 그러면 너 내가 봤을 때 너 외계인한테 끌려가서 피부 껍질이 벗겨져서 너 외계인한테 먹힐 수도 있어.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는 나와 선교하는 수밖에 없어. 라고 협박을 한 거예요. 이게 써있는 말입니다. 하면서 뭔가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거야. 외계인 영상을 6시간 동안 보여주고 막 주변에서 계속 외계인 얘기하고 그러면서 너 지금 나가서 우리랑 같이 안 살잖아? 그러면 너 외계인 끌려서 피부 껍질을 벗겨져서 먹힐 수가 있다. 근데 거기서 네가 만약에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는 나랑 자야 돼. 그러면서 굉장히 장시간에 걸쳐서 위협을 하고 저항할 수 없게 하고 있었다고 보도가 됐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10대 여성을 세뇌해서 집에 살게 하고 뭔가 같이 이렇게 성관계를 하다가 뭔가 좀 질린다 싶으면 일 시켜서 10대니까 건강하잖아. 사실 건강하니까 일 시켜서 돈벌이 담당으로 아마 돈 벌어와 라는 뭐 그런 꿍꿍이가 있었을지도 모르죠. 자, 근데 교활하게 이번에도 얘는 이렇게 말해요. 너 지금 여기서 이 집에서 나가서 이 말을 다른 사람이나 경찰에게 얘기하면 나 너 도와줄 수 없어. 너 죽어. 어떡할래? 라면서 입막음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날은 사실 아무것도 없었고, 자, 이렇게 말했대요. 밑가고 요이래. 너 3일 뒤에 다시 와. 이렇게 말한 거야. 그러면서 그 여자가 그 당시에는 너무 무서우니까 네 3일 뒤에 꼭 올게요 라고 말은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시부야 집에서 나가게 됩니다. 다시 만나겠다는 약속을 하고 집으로 간 거죠. 자, 그런데 이 10대 여성이 뭔가 이상하잖아. 3일 뒤에 진짜 가야 되나? 나 외계인한테 진짜 안 가면 잘 먹히면 어떡하지? 내가 정말 이상한 사고를 당하면 어떡하지? 막 고민이 됐을 거 아니야. 10대인데. 그래서 이제 가족이랑 자신의 지인한테 이 이야기를 상담했다고 한 거죠. 현명할지. 그래가지고 이 사건이 발각이 된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인 13일 오전 경찰서를 직접 간 거죠. 가족이랑 같이. 그래서 신고를 하게 된 겁니다. 자, 경찰청에는 그 밖에 또 다른 한 건 똑같은 피해 상담이 있었던 걸로 이제 밝혀졌고 이 여주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당시에 분위기가 어땠냐라고 했었더니 집에 커튼을 다 치고 검은 두건을 쓰고 수정구슬을 테이블에 이렇게 놓고 있었어요. 정말 너무 섬뜩하고 무서웠어요 라고 말을 했대요. 근데 그렇게 껌껌하고 커튼 다 치고 막 뭐 이상한 두건 쓰고 막 검은 두건 쓰고 막 있으니까 그 공기만으로도 압박이 심한데 뭔가 이상한 영상을 계속 보여주고 막 주변 사람들 여러 명의 아내들과 얘가 계속 너 나가면 죽어 너 나랑 자야 돼 너 안 그러면 죽어 막 이렇게 빡을 하니까 너무 사람이 이제 멘탈이 붕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서 외계인한테 너 가축처럼 너 질질 끌려가가지고 특정 날짜를 딱 지목하면서 너 이날 외계인한테 납치돼서 너 죽을 거야. 그래서 너 그날 기일을 바꾸거나 너가 만약에 죽지 않으려면 나의 유전 정보, 그러니까 내 유전자를 너에게 쏟아 부어야 돼. 그래서 기일 날짜를 다시 새로 쓰는 수밖에 없어 라고 말을 한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몸에 내 유전자를 넣어야 된다. 그래야 네가 살 수 있다. 그래서 기일 날짜를 다시 써야 된다. 마치 JM 땡의 그런 것과 좀 굉장히 흡사한 그런 아주 짓거리를 한 거죠. 그것도 10대 여성에게. 그러면서 외계인에게 끌려가 너 잡아먹히지 않으려면 나랑 선교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중흥 강제 선교 등의 미수리 용의로 체포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시부야 용의자가 이 집에 10대의 CCTV를 설치했다고 했잖아요, 스스로. 그래서 그 영상이 오히려 도움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카메라 영상들을 다 빼가지고 이제 그거를 보게 됐고, 이 피해 여성의 증언을 뒷받침하는 모든 증거들이 이렇게 나왔던 거죠. 그래서 혐의를 굳혔고, 7일 시부야 용의자와 시부야 치아키를 강제 성교 위조 혐의로 체포가 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이가 없는 게 뭐냐? 용의 부인이라고 합니다. 내가 아내들과 일부 다처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리고 그 여성이 우리 집에 왔을 때 내 자택에 스스로 와서 내가 UFO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없지만 선교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건 말하지 않았어. 말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용의 부인이라고 해요. 자기 용의를 부인해요. 그런데 그의 전 아내였던 이 치아키는요, 묵비권을 행사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계속 입을 다물고 있었대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둘의 진술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야기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거는 바로 이 치아키, 그의 아내였던 그 부인이 그가 아마 그의 몸에는 그 외계인의 이물질이 그 임플란트 된 거 있잖아. 그게 돼 있기 때문에 모든 걸 깨뜨려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10대 여자, 그 여성의 몸속에서 뭔가 나쁜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나와 선교해야 한다고 말했을지도 몰라요. 라면서 슬슬 진술을 하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말을 한 거예요. 자, 뭐라고 말했냐? 자, 그래서 치아키 그녀도 나도 사실 도왔어요. 라면서 세뇌를 도와주는 문헌을 말했다. 뭔가 주문 같은 걸 말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치아키 용의자에게 지인 여성 가로 열고 10대에게 좋은 점쟁이가 있다 등으로 자택으로 유인하게 하고 성폭력을 가려한 혐의. 이렇게 써있는 겁니다. 자, 여성에게 인기 있는 약을 만들고 있다. 나는 철이 들기 전에 외계인에게 이물질을 이물질을 이제 외계인이 나한테 넣었다. 우리 남편이 그랬거든요. 자기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자, 그의 가택 수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지금 가택 수사하는 경찰들이 들고 온 게 뭐야? 텔레비전이잖아요. 근데 맞아요. 여기에서 그때 6시간 동안 UFO, 외계인에 관련된 영상을 보여줬다라고 보여지는 텔레비전을 압수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 텔레비전이에요. 그리고 집에서는 뭐 UFO 목격 정보를 조사하는 단체 회원증이 있었대요. 이런 것들도 압수됐대요. 근데 뿐만 아니라 이런 DVD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내들이 찍힌 DVD도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목게ツッコミ다 막 이러면서 이제 아내들이 말한 그런 영상 중에 한 명인데 DVD가 이제 발견됐다. 프라이빗한 DVD가 발견됐다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아내들이, 그러니까 이게 그 보켓 스컴이라는 게 뭐냐면 그 약간 한국도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군가가 혼내고 누구는 당하고 막 이런 역할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둘이 뭐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것 같은 그런 모습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런 DVD도 발견됐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레모 또꼬라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미 유명한 거야. 할렘 남자. 할렘의 남자라고 되게 유명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뉴스에서도 이렇게 써요. 자, 경시청 수사원이 2월 7일, 여러분 올해예요. 올해 2월 7일에 방문한 그의 집에는 아내 9명, 그러니까 전 아내들이죠. 뭐 이혼했으니까 전 아내 9명과 딸, 아들, 어린이 3명 합계 그러니까 합계 12명? 그러니까 뭐 시부야까지 포함해서 13명의 대가족이 살고 있었던 거죠. 아내 9명, 딸, 아들, 자식들 3명, 그리고 시부야 본인 1명. 13명이 이 집에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한때 11명의 여성과 동거했던 당시와 크게 변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과 거의 같은 여성들로 보이는 이 9명의 아내들이 이때까지도 이 아내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나오는 모습이에요. 실제 머리가 다 길죠. 아이를 데리고 나오는 모습도 보이고요. 지금도 아내로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불과 11일간이나 뭐 9일간의 결혼 흔적들도 있었던, 그 9일 11일 결혼하고 이혼하는데 계속 다시 돌아온 여자들인 거죠. 40대에서 70대 여성 9명, 뭐 20대도 있었고 3명 뭐 전원이 자신을 모두 시부야라고 지칭했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은 결혼을 하면 남성의 성을 따라요. 그래서 제가 시부야 누구누구예요. 시부야 누구누구예요.
제가 시부야 누구누구예요 라면서 모두 다 시부야라고 했대요. 제가 여러분 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당시 뭐 어디 그 잡지나 신문에 나온 어떤 가족 표예요. 가족 표라고 제가 저장을 시켰는데, 자, 시부야 히로히토 아네, 그러니까 전처의 관계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A씨 59살 첫 부인이었죠. 74년 7월에 결혼했고 99년 10월에 이혼을 했습니다. 아들과 딸이 있죠. 그리고 B씨 52세 2002년도 12월에 결혼을 했고 2003년 1월에 이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2004년 1월에 잠깐만 다시 너무 헷갈려. 그리고 뭐 이혼을 하고 또 결혼을 한 거죠. 그리고 C씨 잠깐만 2002년 12월에 결혼을 했고 2003년 1월에 이혼을 했어. 그리고 2004년 1월에 복연, 2004년 8월에 이혼. 그러니까 복연이 다시 재혼을 했다는 뜻인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다시 넘어가면 C씨 28살 2003년 2월 달에 결혼했고 2003년 3월에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D씨 26살이었죠. 26세 2003년 5월에 결혼했어. 근데 C씨와 2003년 3월에 이혼했는데 D씨랑은 2003년 5월에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2003년 5월에 이혼합니다. 2003년 5월에 결혼하고 2003년 5월에 이혼. 그리고 E씨 23살 2003년 5월에 결혼했고 2003년 6월에 이혼을 합니다. 한 달 만에 이혼을 한 거죠. F씨 23살 2003년도 6월에 결혼을 했고 2003년 8월에 이혼을 합니다. 이번엔 좀 오래 갔네요. 2달. 그러니까 E씨랑 6월에 이혼하고 F씨랑 6월에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는 이제 2003년 8월에 이혼을 했죠. 그럼 G씨 23살 2003년 8월 이혼을 하고 바로 결혼한 거죠. 그리고 2003년 11월에 이혼을 합니다. H씨 25살 2010년 11월에 결혼을 해. 이혼을 하고 또 바로 결혼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2003년 12월에 이혼을 해요. 한 달 만에. 근데 2004년도 8월에 딸이 태어납니다. 지저스 크라이스트. 자, 그리고 I씨 26살 2003년 12월에 결혼을 했고 2003년 12월에 이혼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잘못 읽는 거 아니에요. 12월에 결혼했고 12월에 이혼한 거 맞습니다. 자, 그리고 J씨 24살 2003년 12월에 결혼을 했어요. 이 대본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헷갈리실 수 있어요. 저도 여러분 마음 이해해요. 아니, I씨 26살이랑 2003년 12월에 이혼을 했고 2003년 12월에 이혼을 했는데 J씨 24살에 2003년 12월에 또 결혼을 했어요. 근데 또 2004년도에 2004년 1월에 이혼을 합니다. 한 달 만에 이혼을 한 거죠. 그리고 K씨 20대 시부야랑은 결혼한 이력은 없었지만 같이 살고 있었고, 그리고 L씨 10대 이번에 이제 시부야 용의자와는 혼인 이력이 없었지만 뭔가 같이 살았던 적이 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럼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8명, 9명, 10명, 11명, 12명. 아내라고 되어 있는 것만 11명이었고 같이 살고 있는 여자들은 더 많았다는 거죠. 이게 나와 있는 이 도표예요. 자, 모두 시부야 성으로 결혼이나 이혼을 반복을 했고 성을 변경했어요. 다 시부야로. 그리고 전원이 동거를 하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이들 중 한 명은 이번에 체포된 이 시부야 치아키 43살에 이 여성의 지분 일부가 2012년 9번째 시부야 성이 된 여성으로 추정이 되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부야 치아키가 뭔가 몇 번째, 9번째 모르겠어 나. 2012년도에 또 뭔가 결혼을 해서 그렇게 된 건데 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당시 체포될 당시에 아내가 10명이었고 1살 2개월 된 딸아이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맨 처음에 이제 2006년도에 체포됐을 때 전 진짜 반성하고 다 돌려보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결국에 이번에 올해 체포됐을 때 여전히 많은 아내들과 함께 살고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당시에 2006년도에 이제 물어봤어. 같이 식사를 하면서 모였는데 그 기자가 물어봐. 부모님한테는 말을 했나요? 라고 말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이때나 말 안 했는데
웃으면서 말해요. 여러분 좀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때 이나이 그리고 아까 그 웃었던 여성인 것 같아. 이렇게 웃고 있던 여자. 그러면서 부모님은 몰라요. 말 안 했어요. 몰라요라고는 안 했어. 그냥 부모님한테 말을 했나요? 했더니 말 안 했는데. 자, 주민들은 그냥 다 너무 다 친해 보였고 눈에 띄는 트러블도 없고 그리고 사실 당시 2023년도였고 그가 처음 체포된 게 2006년도였으니까 근데 사실은 뭐 10년 전 더 된 일이니까 뭐 용서하는 기분도 뭐 생기기도 하고 뭐 크게 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아니었으니까 라고 주변의 여성들이 뭐 주민들이 말을 했대요. 주민 중 여성분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뭐 이 세상에 어떻게 되려고 그러는지 나는 도통 이해를 못하겠다. 그런데 이 인터뷰에 응한 주민 여성이 말을 계속 듣자면 그런데 이번 소식을 듣고 사실 지난번 처음 사건 때에 너무 괴로운 광경이 좀 떠오르긴 했어요. 그게 뭐였냐? 2006년 사건 때 체포를 당했잖아, 이 남자가. 그런데 이제 그의 아내들을 데리러 오는 엄마들이 많았대. 딸을 데리러 온 어머니, 아버지들이 되게 많았대요. 그래서 자기 딸이 나 이거 말하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울컥하지? 딸이 세뇌당해서 그래서 밤낮으로 한두 달은 그 집 앞에 계속 오셨대요. 그래서 그 집에 안 들여보내주니까 출입 금지라고 써있고 안 들여보내주니까 계속 집 앞에 서 있었대. 엄마들이, 아빠들이. 그러니까 결국 되찾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부모님들 입장에선 진짜 미쳐버리는 일인 거지. 참을 수가 없는 일인 거지. 왜 내 딸이 저런 할아버지랑 살고 있냐.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공동생활을 하고 있던 또 다른 여성 했던 여성이 이제 그가 항상 나는 자위대 간부다. 내 주변에 간첩 있다. 스파이들이 많다. 너 이거 나가면 너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릴 수 있어. 라면서 이렇게 말을 해서 어느새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 몸과 마음이 그에게 지배당했다고 말을 해요. 자, 당시에 보면은 시부야 시로이토, 시부야 찌아키 조사에 대해 혐의를 부인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자신만의 이런 할렘 이런 생활들이 깨지는 게 싫었는지 이 시부야 히로히토가 7일 아침에 이제 경찰들이 와서 이제 압수수색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 경찰들에게 굉장히 반항을 했대요. 어떻게 했냐? 2월 오전 6시, 새벽 6시가 넘어서 이제 경찰이 급작스럽게 이제 자택을 방문한 거죠. 그래서 근데 그때 이제 히로히토가 경찰들이 문을 이렇게 열려고 하는데 거기에 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경찰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갔는데 이제 문 부수고 들어간다 이렇게 했는데 문이 살짝 열렸을 거 아니야. 뭔가 걸었으니까. 근데 그때 곰 격퇴용 스프레이를 뿌린 거예요. 그게 집에 왜 있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수사원 여기 6명한테 최루 스프레이를 경찰관 6명한테 뿌린 거였고 이 경찰관 6명이 막 이렇게 피부 염증을 일으키는 경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라고 나왔냐면 수사원에게 곰 격퇴 스프레이를 분사해서 공무집행 방해가 추가돼서 체포가 됩니다. 자, 당시 그가 체포당했을 때 모습이에요. 이거 보면 진짜 눈에 막 눈물이 막 이렇게 흐르고 있어. 그래서 막 이렇게 거의 부축되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체포. 이 마지막 얼굴 봐봐라. 너무 추하지 않아? 그쵸? 자,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어요. 이른 아침에 소란스러운 막 이런 체포극에 대해서 인근 주민 여성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오늘 새벽 6시 20분쯤인가 막 경찰 차량이 막 소방차 구급차가 막 오는 거야. 그래서 막 너무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무슨 일이 있나 그랬는데 경찰이 피해자가 안에 있다 뭐라는 그런 큰 소리를 질렀고 그 직후에 그 확성기 있죠. 확성기로 지금 유해물질이 나오고 있습니다. 창문 닫아주세요. 창문 닫아주세요. 문 닫아주세요. 유해물질이 나오고 있습니다. 라면서 이렇게 주민들에게 막 이렇게 확성기로 공표를 한 거죠. 왜냐면 얘가 최루가스를 뿌렸으니까. 그래서 뭐지라고 해서 이렇게 창문으로 봤는데 연기도 안 보이고 뭐 이상하네. 연기도 안 보이는데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이 집 앞에는 대량의 구급차랑 소방차가 멈춰 있는 것을 주민들이 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얼굴을 수건을 막 이렇게 닦으면서 구급차에 올라가는 형사로 보이는 남성 6명 정도가 있었다. 그 모습이 보였다.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이상한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하냐면 근데 뭐 그 집에 구급차가 오는 게 그렇게 드문 일은 아니기는 해요. 뭐 지금까지도 매년 여러 번 불렀고 아마 100번쯤은 왔을걸요? 근데 뭐 누군가가 운반되는 일이나 뭐 이렇게 실려가는 거는 별로 본 적이 없어가지고 마치 뭐 취미랄까? 뭐 그냥 그런 게 되어 있던 게 아닐까요? 라는 게 어떤 여성 주민이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자, 난 이게 너무 웃겨. 모든 기사에 새로운 여성이라는 표현보다 신진이라는 일본어가 써있거든요. 이 신진이 신입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신입이라는 단어를 써. 그래서 이 신입 여성이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본 적이 없었고 그냥 전에 지냈던 그런 아내와 변함없이 살았다. 그리고 모두 수수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뭐 그냥 얘도 이제 끝났구나. 얘 이제 뭐 성생활도 끝났고 이제 그 시부야의 이제 그런 건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던 거지. 질린 거지. 새로운 누군가가 필요했었던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보이시겠지만 신경 쓰이시죠? 이 상처. 이 상처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자, 당시에 그가 이제 끌려갈 때 모습인데 보면은 이런 상처가 있어요. 2006년도에는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이런 문자로 보이는 이 상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체포됐을 때는 이런 뭐 어떤 이상 문자가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지. 야, 얘가 이제 17년 넘게 주문을 이렇게 외우고 하니까 주문의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 아마 이마에 문자를 새긴 거다. 막 또 이상한 소문들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실제로 어떤 트위터에 올라간 글들을 몇 개 가지고 와봤거든요. 중간에 화가 나실 수도 있지만 어떤 글인지 좀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이렇게 웃긴 글이 있어요. 2006년도에 체포됐을 때는 미안해요. 전 점쟁이 시부야 히로히토 용의자의 이마는 바이팜을 이식한 것이 아닐까? 라면서 바이팜이라는 게 뭔가 이 로봇가 쏘는 거겠죠. 근데 여기 보면 가운데에 7이라는 글자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뭔가 빔이 나가나 보지? 그러면서 이 바이팜을 이식한 거 아닐까? 막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글입니다. 자, 이마의 상처는 모르보트 그게 약간 뭐야? 해리포터? 맞아요. 해리포터 볼드모트 경가의 전투에서 뭐 이런 상처가 해리포터를 안 봐서 죄송해요. 몰랐지만 그 전투에서 난 것으로 레슈라고 읽는 히브리 문자다 라는 글도 있었어요. 자, 다른 거야. 이마에 있는 거 아마 히브리어일 거야 라고 하는데 제가 이거를 이 다음 어떤 또 다른 글을 보여드릴 건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화가 나실 수도 있어요. 바로 이 글입니다. 시부야 히로히토. 오랜만에 들어본 이름인데 이마의 글씨는 한글 기역자로밖에 보이지 않아. 라고 누군가가 글을 올려요. 한글은어 기역 니 시카 미에나이요 나 라는 약간 이런 글을 올리기도 합니다. 이 새끼 때문에. 왜 우리 한국 대한민국 이 새끼. 과연 이거에 대한 진실은 무엇일까요? 자,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어. 뭐였냐면 그 체포할 때 그가 막 체류치풀 막 뿌렸잖아. 수산에 뿌리고 뭔가 반항을 했잖아요. 그때 이제 뭔가 경찰과의 이런 몸싸움이 돼서 아마 이마에 상처가 생긴 거였을 거라고 보여요. 왜냐면은 얘가 이제 다시 나타났을 때는 여기 붕대를 이렇게 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경찰과 대전했을 때에 생긴 그 우연히 생긴 상처일 거다. 라면서 74세 8일 아침 경시청 히가시 야마토에서 이제 송검림 용의자의 이마에는 큰 반창고가 붙어 있었다. 그러니까 아마 체포 후의 이미지에서 이마를 거즈로 치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역시 그냥 단순한 부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웃기고 참 그래요. 자, 그의 말로입니다. 이 사진 조금 크게 해서 보여드리고 싶어요. 특히 이 오른쪽 사진을 말이죠. 보이시나요? 아휴.
그의 말로입니다. 말로. 너무 초라하게 너무 늙었고 어떻게 이 74세 할아버지가 10대를 불러서 그것도 아내 전 아내 이혼했으니까 전 아내가 꼬셔서 10대를 데리고 와서 외계인에게 너 나랑 같이 성교하지 않으면 너 외계인에게 피부 껍질을 벗겨져서 잡아먹힌다라는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왜 이런 할아버지 옆에 그 9명이나 되는 부인들이 아직도 곁에서 그를 보필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근데 사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 토지를 나눠줬다며요. 집 명의를 줬다며요. 아니 그러면은 정말 그 돈 때문에 그런 거면 그냥 내 명의 받으면 그냥 나가면 되잖아요. 어차피 난 돈 받았으니까. 그런데 다시 또다시 그에게 돌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자, 이게 일본 방송에 나왔던 그 마인드 수법이에요. 마인드 컨트롤 수법인데 일본의 그 약간 니시다 씨라고 해가지고 그 마인드 컨트롤 세뇌 이런 뭐 정신 뭐 이런 게 좀 유명한 그런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인터뷰한 영상이 있었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그냥 제가 이렇게 알짜배기 그냥 가지고 온 겁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사회적으로 차단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포감, 무력감을 느끼게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권위자 위치를 두는 겁니다. 나만이 너를 도울 수 있어.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리얼리티를 갖게 하는 뭔가 이런 그런 걸 연출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기존에 그 갖고 있던 정상적인 이런 가치관들을 다 포기시켜 버리는 거예요. 자, 당시 2006년도에 석방됐을 때 이 당당한 모습을 보세요. 이러면서 인터뷰에 응하고 있죠. 자, 첫 번째, 그 여러 가지가 있대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자신의 주변이 있을 수도 있고 지금 좀 자기가 좀 그런 그런 위치에 있을 수도 있고, 혹시나 그 지금 사이비 종교에 빠져 있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제발 좀 잘못된 길이라는 걸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합니다. 네,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스톡홀름 증후군이에요. 스톡홀름 증후군 많이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냐면 이 납치나 강금을 하는 범인한테 공감을 하는 거예요. 신뢰를 갖고 뭔가 나쁜 사람인데 긍정적인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걸 바로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해요. 이게 인지과학자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 버리는 조건이 이런 게 있대요. 첫 번째, 죽음의 위험성을 느낄 정도의 공포를 체험할 경우. 두 번째, 트랜스라고 불리는 강도 있는 뭔가 변성 의식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 세 번째, 범인 그 자체에게는 공포심을 갖고 있지 않은 상황. 그러니까 내가 날 죽이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데 이 사람한테는 뭔가 사람 자체는 무섭지 않아요. 그런 경우가 있고, 네 번째는요, 최소한 일주일 이상의 장기 접촉이 있을 경우, 그 범인과의 쭉 시간을 계속 보낼 경우, 이럴 경우에 스톡홀름 증후군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스톡홀름 증후군이란 말이 생긴 근원이 뭐냐면, 실제로 이 스톡홀름에서 은행 강도였던 진립 사건이라는 게 있었대요. 그리고 범인과 인질이었던 여성이, 이 범인이 체포가 돼서 경찰서에 이제 감옥에 있는데 옥중 결혼을 해요. 피해자와 가해자가 옥중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강한 쇠뇌 의식이나 이런 조작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스톡홀름 증후군이라는 말이 생겨난 거라고 하네요. 자, 두 번째, 자기 방어 때문에 그 높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 지배자를 좋아하게 되는 심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공격하는데 내가 이 사람한테 좀 잘 보이면 이 사람이 나를 위협하지 않고 난 잘해주잖아. 그러니까 막 이런 거 있잖아. 9번 잘해주고 한 번 잘못하면 욕먹는데 9번 잘못하고 한 번 잘해주면 그게 굉장히 크게 느껴진다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뭔가 공포와 내가 불안을 느끼고 있는 권위를 가진 그 사람으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서 뭔가 이 공격자와
나를 일체시키려고 이런 도모하려는 심리가 있대. 그러니까 자기 보호인 거죠.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심리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상태가 자각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요. 내가 이 사람한테 잘 보여야지. 그래야지. 이런 게 스스로 뭔가 잘못됐다고 자각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때리는 DV. 그러니까 자기 방어를 하기 위해서 그 지배자를 좋아하게 되는 심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와 관련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막 잘 보이려고 하는데 뭐 하나 잘못했어. 그럼 이제 때리는 거야. 때리고 나서 내가 미안해.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잖아.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채찍과 당근이라고 표현하기 너무 싫지만 이런 거랑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막 무섭게 해놓고 갑자기 미안해, 사랑해. 이렇게 여성한테 호의를 주면서 강제적으로 그래, 이 사람은 나를 좋아해. 왜냐면 나한테 사과하고 이렇게 나한테 사랑한다고 표현해주잖아. 라면서 이제 마인드 컨트롤 당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때리고 미안해주고 때리고 미안해줘. 이게 세트인 거야. 그러면서 이제 자존감이 낮은 이런 사람들은 세뇌에 걸리기가 좀 쉬운 거죠. 그래서 이게 한번 세뇌가 걸리면 풀기가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5번째입니다. 바로 에릭슨 최면요법이 있대요. 이게 굉장히 악용되는 에릭슨 최면요법이래요. 그래서 원래 이게 사실 심리치료에 하나로 도입된 방법, 최면요법이래요. 정신과 의사 이 에릭슨이 뭔가 이제 이런 걸 좋은 영향으로 발전시킨 요법인데 이 방법을 악용하는 거죠. 근데 여기선 혼란법과 경악범이 있대요. 혼란법이 뭐냐? 카탈렙시라는 게 있대요. 이게 뭐냐면 뇌가 정보 처리를 할 수 없는 상태까지를 가져가는 거야, 이 사람을. 그래서 카탈렙시라고 하는 이 동결 상태를 유도하는 방법이래요. 그러니까 뭐 긴장감 있는 상태나 뭐 영문 모를 말을 연발하거나, 그러니까 뇌가 정지되어 있을 때, 예를 들면 UFO 영상 6시간 틀어놓고 막 깜깜한 곳에서 막 수정구슬 굴러가는데 막 어떤 사람들은 막 주문을 외우고 있고, 막 한 명은 검은 도포 같은 거 쓰고 막 수정구슬 너는 죽을 것이다 막 이러고 막. 그러니까 이 뇌가 정신적으로 제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뇌가 정지 상태가 되었을 때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는 거죠. 그런 거야. 만약에 너 그렇게 하려면 나랑 섬겨야 되는 거야. 막 이런 거라든지. 너 나가잖아. 너 죽어. 이렇게 해서 갑자기 이렇게 팍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해서 그런가? 그럼 어떡하지? 라면서 납득을 시키게 되는 거예요. 설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점 이제 새치혀로 상대한테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세뇌 수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악법. 그가 실제로 2006년도에 이 도계자를 하고 찍은 사진이에요. 무릎을 꿇고 막 잡지에 나올 정도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의 허를 찌르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경악법이라는 게 그것같아요. 그러니까 상대를 사고 정지에 빠뜨리는 수법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면 이제 DV, 남성은 이제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여성이 사고를 정지시키는 거죠. 공포감과 불안감을 하고, 그리고 나서 미안해, 사랑해 등으로 말을 컨트롤하는 거죠. 뭐 이런 게 있대요. 그래서 할렘왕 시부야 히로이토의 정보실, 뭐 이런 시부야 히로이토의 약간 하우스, 히로 하우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정말 종교같이 일종의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뭐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있어요.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근데 마인드 컨트롤은요, 우선 자신이 깨닫고 스스로 컨트롤을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해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한번 마인드 컨트롤이 된 사람들은 평생 이 세뇌에서 깨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한국에서 여러 뭐 방송에 나오는 뭐 신천지나 뭐 JMS나 뭐 아가동산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도 이렇게 여러 막 한국에서 뉴스, SNS 모든 언론에서 잘못된 거다, 이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도 아니다, 우리의 신은 그럴 리가 없다,
라고 묵혀있는 사람들이 몇만 명, 몇십만 명이 되는 거잖아요. 있잖아요. 현실적으로도. 그러니까 이게 평생 깨지 않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것도 제가 그냥 좀 이제 만들어 본 건데 이런 거죠. 사람의 뇌를 이렇게 조정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예전 영상에 제가 이제 유튜브를 잘 몰랐을 때 편집한 거라서 좀 영상이 지저분하긴 한데, 근데 정보는 진짜 되게 디테일하게 되게 많이 준비했었어요. 왜냐면 제가 평소에도 말하지만 이게 옴진리교거든요. 옴진리교를 했을 때 제가 진짜 몇 시간을 방송하고 며칠 동안 준비했던 컨텐츠 중 하나예요. 가장 시간이 많이 걸렸던 컨텐츠 중 하나인데 이 옴진리교도 그래요. 지금은 아마 딸이 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전에 있던 어떤 통일교회의 전 신자가 권유 수법을 밝힌 게 있대요. 뭐라고 했냐? 긴 시간을 일단 들여가지고 사고방식을 조금씩 바꾸게 한다라고 말을 했대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렇대. 소속되어 있었던 게 10년이라고 하면 이 마인드 컨트롤, 이 세뇌가 풀리는데 걸리는 시간은 소속되어 있던 기간과 같은 10년이 걸린다라는 말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이렇게 세뇌가 됐으면 이거 풀리는데 10년의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 내가 이렇게 절실히 믿고 있던 나의 교주, 나의 신, 예수님보다 더 높다. 넷플릭스 꼭 보세요, 여러분. 나는 신이다. 예수님보다 내가 높은 사람이다. 내가 메시아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경찰에 잡히면 나 메시아 아니에요.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그래서 막 중국에서 잡혔을 때도 막 이러면서 막 미친 사람 막 흉내내고 막 이런 영상을 보면 진짜 그러니까 세뇌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영상 속에 나오는 걸 보면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엄마가 이제 믿은 거야. 그 내용을 약간 스포일러를 하자면 그 JM 땡의 그 교주를 부모님이 믿은 거야. 그래서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JM 땡의 모태신앙이었던 거죠. 모태신앙이었는데 그 아이를 그 정명땡이 그 말해도 되죠? 실제 사건이니까 정명석이 내가 너의 안을 치료해주겠다라면서 성추행과 강간을 하고 근데 너무 어렸을 때부터 계속 믿었으니까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메비우스 띠처럼 피해자가 됐는데 이제 이 피해자가 된 여자가 다른 여자를 데리고 와서 이 정명석한테 바치면 정명석이 또 이제 그 여자를 또 안 좋게 해코지를 하고 또 이 여자는 또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되는 이런 게 계속 몇십 년 동안 이어져 온 겁니다. 몇십 년인가 십몇 년인가 이어져 왔다고 해요. 근데 왜 그렇게 됐냐? 위치가 올라가고 그만큼의 혜택을 주기 때문이죠. 왜냐면 나의 메시아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런 뭐 언론에서 이렇게 안 좋은 그들이 믿고 있는 그런 교주들의 안 좋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현실들을 방영하는 그거를 보고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실제로. 그리고 제가 예전에 어떤 인터뷰에서 봤는데 아마 자살하는 사람 많을걸요? 라는 말을 해. 맞잖아요. 나의 모든 것이었는데 그 사람이 사실은 이런 사람이었다니. 나의 모든 시간. 그리고 시간만 있겠어? 돈도 바치게 하고. 그리고 어떤 곳은 뭐 이성 간의 교제가 아예 안 되는 불법이다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세뇌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 있는. 근데 이거 보고도 믿지 못했어. 정말 어떻게 이런 사탄도 울고 갈 이런 맙소사. 그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뭐 신도분이 계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모르겠지만 왜냐면 처음에 모였을 때 거기 검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엄청 유명한 연예인도 있고 어느 모기업 회장도 있고 부회장도 있고 그렇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을 수가 있겠어? 그래서 이 영상이 저는 노란 달러라고 확신을 하는 겁니다. 보게 되는 사람들이 뭐 신고를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저는 사실만을 얘기한 거예요. 제가 실제로 보고 그 넷플릭스에서 정말 그 현실적인 취재
바탕으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정말 안타깝다. 뭐 지금 믿고 있는 그분들을 욕하는 건 아니에요. 결단코. 뭐 누구를 믿고 안 믿고는 자신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정말 빨리 빠져나오셨으면 좋겠다. 라는 게 저의 정말 생각입니다. 너무 안타깝고 너무 가슴 아프고 와 진짜 거기 막 부모님의 인터뷰도 보는데 막 내가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말 혹시나 주변에 그렇게 좀 안 좋게 그런 사이비 집단에 빠져 있는 분들이 지인분들이 계신다면 좀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흥미진진하셨나요? 여러분들 긴 시간 함께 해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2시간이 1분 56초 동안 녹화를 했는데 아마 아까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1시간 정도로 나눠서 업로드를 해야 될 것 같네요. 긴 영상이지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노란 달러기 때문에 밑에 보이시는 땡스 버튼과 더보기란에 있는 저희 K장의 모든 정보 클릭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채널에 도움 주실 수 있는 그 후원 방법들도 있으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가 자꾸 날 너무 미워해요. 도와주세요. 그럼 여러분 좋은 밤 되세요. 좋은 밤이 되실 수 있을란가 모르겠다. 이 어이없는 사건을 얘기를 듣고 그죠?